하마터면 깨달을 뻔. 우리는 왜 현실의 결함을 지적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일까? 모든 불평은 이래선 안 돼, 또는 그래선 안 됐던 거였어, 라는 형태를 띈다.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반대극, 이래야 해, 를 만들어내는 좌뇌 해석기의 짓이다. 좌뇌는 언제나 완벽을 흠결로 바꾼다. 만약 우리를 멀리서 연구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인류는 불평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불평을 즐긴다고 당장 결론 내릴 것이다. 해석하는 마음은 불평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늦추려면 불평하기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와야 한다. 즉, 깨어있는 상태로 불평하는 자를 지켜봐야 한다. 당신은 불평을 하나도 하지 않고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1시간만 해보라. 금방 당신은 머릿속에서 당신 자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테고 이게 멈춰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줄이 너무 길잖아 라는 불평은 이내 세상 살기 정말 힘들군. 또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 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간단히 말해 모든 불평은 현실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믿음을 낳는다. 이는 대립성 법칙을 따르는 해석기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의 불평이 만들어낸 파문이 점점 다른 믿음들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국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좌뇌 해석기의 힘을 뺄 수 있다.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관성을 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마도 그들은 불평하기로부터 비롯되는 악영향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이 해석기를 지켜볼 때 일관성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해진 뭔가가 아니라 그날그날 내가 보는 진리에 헌신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나는 되도록 내 좌뇌 해석기에 덜 의지하기로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해석기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좌뇌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성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왜 불평하는가? 우리는 왜 현실에서 흠결을 찾는가? 이것은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기의 욕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를 실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좌뇌 시스템에게 달리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이 자기 개발이라는 헛된 노력으로 물건들을 긁어 모으는 물질적인 노력으로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불평은 아마도 생존에 더 이로웠을 것이다. 현실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우리는 문명화, 도시화를 이뤘고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도 발전시켰다.
이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아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선가 물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야만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점에 대해 불평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집안의 수도시설이 주는 이점을 누릴 때마다 과거의 그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필요해 라는 욕구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공감대가 생겨나고 있다. 왜냐면 애고적 마음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커져버려서 우리 스스로가 더 새로운 핸드폰, 더 큰 차, 더 넓은 집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평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분류 작업과 양극을 오가는 일의 전문인 좌뇌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분별의 시스템 안에서는 대립성 법칙이 작동한다. 현실이 위라고 얘기하면 좌뇌는 아래라고 소리친다. 직장 상사가 뭔가를 지시하면 즉시 우리는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다. 아니니 바뀌니 하는 구분도 오직 이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밖에서 지켜볼 방법은 없다. 나의 불평을 지켜본다는 생각 자체가 내가 이 시스템의 밖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것은 영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에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켜보기는 유용한 방법이다. 마치 숲속의 나무를 보듯 불평을 무심하게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불평에 대한 불평을 그치는 순간, 대립성의 법칙이 힘을 잃는 순간 말이다. 대립성과 일관성이 그저 자연의 흥미로운 현상 정도로 느껴질 때, 그 도깨비 친구들은 괴물이 아니라 차 한잔 마시자고 찾아오는 요정으로 변할 것이다.